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모더나의 백신 개발 효과 때문에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더나가 이날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의 중간 결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후보 물질이 94.5%가량 효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완전히 시장이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스테판의 방생 모더나 CEO가 이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선물과 골드 가격이 하락 전환했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오일 가격은 상승세에 놓였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백신 기대감에 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어떤 상품별로 전략들 얻어갈 수 있을지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더나 이슈가 정말 갑자기 시장을 확 바꿔놨잖아요. 이 모더나 CEO의 발표와 함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매우 흥분되는 결과다.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결과를 얻었고 이 94.5%가 정말 뛰어난 수치다라고 언급을 해줬거든요. 이런 이슈 때문에 또 모더나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 지금 골드 가격에도 특히 음봉이 떴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화이자였죠. 화이자에 이어서 또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싶은 건 당일성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자체를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유통 과정 자체가 상용화가 힘들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과정 자체가 있어야지 가능성이 놓인다입니다. 지금 이슈 자체는 금일 당일성으로 봐야 돼요. 금일 종목별로 갑작스럽게 속보가 나오면서 이제 유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갑자기 확대가 미 개장 전에 이루어졌는데 시장 상황 자체가 지난주랑 있었던 당일성 이슈로 접근을 하셔야지 내일까지는 접근하기가 힘들다. 내일 가면 또 이제 조용해집니다. 또 상황 자체가. 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다만 수치값은 좀 이상적이네요. 굉장히 94%라는 수치. 지난번 화이자. 이상적인가요? 굉장히 좋은 수치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이제 90%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좀 기대감을 또 업시키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시장 상황 자체가. 근데 90%도 작은 수치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당일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한 시황이지 지속적인 추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만한 이슈거리는 아닙니다. 오늘 당일 이슈 다룰 때 간단하게 시장 수급 판단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이따 종목별로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화이자 백신 때처럼 이 모더나 백신 개발 기대감도 단발적인 이슈지 정말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대중에 대한 접종이 가능해지려면 내년 봄이나 돼야 그게 가능하다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단기적으로만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품별로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수 선물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과 골드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부터 만나보시죠. 미니 S&P 500 0.87%가량 올려 세우면서 3,600선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3,6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11,90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이상 올려 세우면서 41.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84.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 하락해서 1.18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모더나 이슈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인 금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오늘 시장에는 어떤 글로벌 이슈들 있을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는 모더나 이슈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글로벌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해외 선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뉴스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칠르 매크로의 전략 헤드가 미국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은 1.2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10년물의 국채 금리는 3% 넘게 올라서 오늘 0.9%, 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칠르 헤드가 경기 부양책과 바이든 당선인의 채권 발행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주는 고전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또 현재 상원 의석의 48개를 차지한 민주당이 앞으로 2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공화당과 50대 50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장이 성장주에 베팅하기보다는 채권에 더 베팅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잠시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경제는 팬데믹에서 예상보다 더 빨리 회복되고 있다면서 실업률이 현재 6.9%에서 올해 말에는 4.9%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방 위험은 여전히 상당하다. 이 보건 정책을 펼치는 게 모멘텀 유지에는 핵심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멘텀 유지를 시키는 그런 보건 정책이라면 부양책 아니면 연준의 저금리 기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연준이 현재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현재 연준의 채권 매입 속도는 효율적이다라면서 연준은 지금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추가적인 채권 매입 정책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좋은 경제를 갖는 데 있어서 백신은 핵심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 나타난 이 모더나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조금 전 업데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총 확진자는 1,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S&P 글로벌의 베덴 보비노 수석 전략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정부가 봉쇄 조치를 단행해야 할 때가 온다면 지금의 매우 연약한 회복세가 더 느리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시건이나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주에서는 일정 규모의 모임을 금지하고 또 사업장의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준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확산세가 특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외신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물들어 있는 가운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피터 치르 전략가는 앞으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것이다. 10년물이 1.25% 간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해양 마스터님은? 네, 일단은 국채 흐름 자체가 지금 이슈가 좀 나오는데 네. 사실 제일 쉬운 게 국채 흐름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 국채 금리 한번 보고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국채 금리 자체가요 굉장히 안정화돼 있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지난 화이자 이슈로 뭐 엄청나게 국채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위클리 차트로 보면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지금처럼 안정적일 때가 없어요. 국채 가격도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시장 상황 자체가. 시간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지금 앞으로 바이드노믹스 관련해 갖고 전략 자체가 국채를 공급하는 거죠. 국채를 공급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 이주의가 강한데 일전에 연준에서 이제 YCC에 대한 거론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국채 금리가 어느 한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재정 확보는 해야 되지. 국채 발행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는 안정화시켜야지. 이제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시장을 구축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 자체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정화돼 있는 구간인데 지금 1.2%, 1.4%까지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고 많이 올라도. 최고 많이 올라도. 그럼 여기서 이제 연준 정책 나올 거예요. 지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자체가 국채 공급량이 앞으로 많아질 걸 예상하는데 시장에서 이거 가지고 버티겠습니까? 조금씩 던지죠. 바이드노믹스 전략 자체가 국채 공급량을 늘려서 재정 확보를 하겠다 꺼냈는데 어느 누가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국채 갖고 있어도 던집니다. 왜냐?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금리 상승 시기가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채 쪽에 굉장히 몰렸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부양책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부양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일단 건들고 보는 게 국채니까. 제일 쉬운 겁니다. 채권 중에. 국채, 그리고 MBS 채권. 기존에 미국 쪽에서 건들던 거기 때문에 국채 공급하고 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국채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구간대,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이 구간대에서 안정화 들어가요.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일 없습니다. 왜냐? 나라에서 간접적인 수단이 아니라 YCC 정책 씌워버리면은 직접적으로 아예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거 안정화 구간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앞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탈 겁니다. 왜냐? 바이드노믹스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상한선을 넘어가면 그때 연준이 나서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너무 불보듯 뻔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만약에 거래하시는 부분은 매도 포커스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안정적인 수익을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는 외신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현재 시장에서는 모더나 백신 개발 발표 때문에 정말 골드가 계속해서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음봉이 떴죠. 이 60분봉으로 살펴봤을 때 장대 음봉이 떴는데 화이자 발표 때보다는 음봉이 그래도 적어요. 그래서 오늘 골드에 대해서 또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궁금한데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해영 마스터 골드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펜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도뷰 주셨습니다. 지금 의견 번복하실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아닌가요? 매도로 그러면은 저희가 전략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오늘 매도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아직 저항대가 살아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완전 죽었다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관점 자체가 좀 이제 관망 관점이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네. 지금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1866.2 지금 월물 기준으로 12월물 기준입니다. 골드 12월물 기준으로 1886.0에서 이제 진폭을 움직이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저항을 한번 맞아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를 언제 보냐? 전저점에 대한 이탈 자체 1880이 이탈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매도 관점이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슈팅으로 상방이 올라간다면은 지금 보지 마세요. 오늘 골드는 관망입니다. 다만 네. 지금 저항대 머물고 이제 1880.0 이탈 관점이면 그때부터 매도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외신 관련해 갖고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수급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지만은 사실 이제 골드값 자체가 한 번 더 진폭이 눌릴 수 있는 시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니까. 지금 이슈가 터져서 긴급하게 눌리긴 했는데 이게 원래 한 번 눌릴 장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백신 소식이 터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단가상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은 제가 얘기 드린데 백신 관련해서는 당일성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장기적인 관점 가지고 가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부양책 관련해서는 중장기 가능합니다. 근데 백신 관련해 갖고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속보적인 부분을 봤는데 이번 모더나는 사실 유통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상온에 대한 유통 자체가 가능하다고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 내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에 이 가능성 여부를 좀 측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화이자 때 어떻게 보면 90% 이상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걸로 한 다음에 다음날 나왔던 내용이 상온 보관이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 모더나도 단점이 내일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슈는 이슈니까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는 성립하되 이 저항대 자체를 체크하고 이탈 관점이 안 나오면은 사실상 힘듭니다. 원회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88.0 이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단가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사실 나스닥 골드를 관망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관망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탈 관점이 나오면 한번 성립하겠다. 이게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좀 준비를 했는데 잠시만요. 네. 자, PPT를 좀 잠시 준비를 했어요. 요새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죠. 백신이 있었죠. 그리고 부양책도 있지.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도 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 골드 하는 시간 동안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유리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오늘 싹 다 정리하고 여러분들 이제 머리도 좀 리플레시하는 시간 자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가 총 5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슈 대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먼저 언급드린 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바이든 압승
뭐 이의 신청 자체가 뭐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게 나오지만은 사실 번복 자체는 없습니다. 없다고 확정을 짓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트럼프 저항 자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슈 5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슈, 네, 대선입니다. 트럼프 저항 자체 있겠지만은 크게 뒤집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완전히 픽스를 짓고 가버려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다시 이의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장세를 본다면은 혼란만 줄 뿐이에요. 지금 외신이라든가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아예 확정으로 짚고 가고 있습니다. 번복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정 부양책에 대한 어떤 판가름이죠. 여러분들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격차에 따라 증시에 대한 상승폭, 하락폭 자체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가치로 좀 판단을 기준을 내서 본다면은 바이든 자체가 이제 부양 정책에 대해서 이제 2조 달러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하방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지지율에 따라 이제 하루하루 달라졌던 건 당일 이제 우세에 대한 성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건 바이든이 부양 정책을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급 드린 거는 1월 5일이죠. 문제 자체는 이 부양이라는 거는 상원과 하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합의가.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시작할 때 얘기 드렸겠지만은 조지아주 관련해 갖고 1월 5일 날 결정이 되는데 블루웨이브에 대한 완성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에요. 이 두석 자체에 확보돼 버리면 그냥 부양 열립니다. 대선보다 더 이슈가 커요, 이 상황 자체가. 증시에 엄청난 효과를 맞물릴 거예요. 두석이 확보가 돼 버리면. 그냥 부양 밀어버리거든, 그때부터. 블루웨이브 완성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48석 두석 확보에도 민주당이 다수석 확보를 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 하방 찍고 미증시 올라갑니다. 그때는 중장기 모멘텀 그냥 성립돼 버려요. 아시겠죠? 블루웨이브가 완성돼 버렸으니까. 다만 지금 이제 그 결과값이 논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이 됐다. 이거는 난관은 부딪혀요. 어쩔 수 없이. 합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상황 자체가. 부양책은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그럼 거기서 이제 시장 반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히려 대선보다 야, 이게 완전히 하이라이트인데, 이 조지아주 관련해 갖고 민주당이 다 먹어버리면 증시는 위로 터지겠다. 이건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그냥 나와버린다. 이 관점이 있어요, 대선보다는. 왜냐? 부양 결과가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백신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레 이제 모더나 소식도 나왔었죠. 예. 근데 이해는 해야 되니까 지금 보급 상태가 어쨌든 또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용화 자체는 지금 시기상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 외신 내용 자체는 오히려 당일성으로 많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시장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성립되지 않아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딱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현실, 지금 미증시가 상승한 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기업 실적이 좋아서예요? 아닙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상승으로 했는데 이전보다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인데 실물 경제가 그 위를 넘나요? 아니면 다시 회귀가 됐나요? 코로나 이전 사태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증시랑 이게 끌어올렸던 이유는 돈을 풀어서예요, 그냥. 돈을 풀어서입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하고 맞물리는 과정인데 상황 자체가 지금 증시 상황이랑 맞물리지가 않는 거예요. 당일성으로밖에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증시 끌어올렸던 거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돈을 찍어내서예요. 찍어내고 풀어대는데 어떻게 안 올라요, 상황이.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양책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선 이슈 1번 있죠. 블루웨이브 완성.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장 상황에서는. 백신은 당일성 이슈밖에 접근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하겠죠, 오늘. 진폭이 터지는데. 근데 내일까지 중요할까요? 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화이자 관련해서 나왔을 때 제가 그 당일날 나왔었는데 그때 똑같은 소리 했어요. 내일은 이거 못 본다. 맞잖아요. S&P 급락했죠, 다시 다음날. 같은 상황입니다. 당일성으로 보세요. 의미 없습니다. 이거 계속 중단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근데 내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모더나가 이제 상원 관련해서 이제 관응했다는데 지금 좀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슈는 뭐냐면은 요새 이제 냉동 보관주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핫해졌어요. 내일 다 죽겠죠, 이거. 상온 보관 가능하다고 내일 나왔는데. 그런 거는 받아들이셔야죠. 어떻게 보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양합의입니다. 자, 지금 규모 자체는 좀 측정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2.2조 달러, 1.3조 달러. 근데 공화당 최근 제안이 또 5천억 달러로 좀 변경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왔다리 갔다리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맥코널 그리고 펠로시 의원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은 하는데 상원 하원에 대한 대표 자체가 시장 상황 자체 이렇게 격차를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슈 세 번째를 언급을 했던 거는 조지아에 대한 완성 나오기 전까지 합의는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증시에 대한 진폭은 그냥 당일 이슈 자체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맴돌 가능성이 높아요. 12월 말까지. 합의점을 논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거론을 했던 거는 민주당 입장에선 급할 게 없어요.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2.2조 그대로 밀고 나가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증시 자체가 상승 랠리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도 이제 한 달 반 남았죠. 여러분들. 한 달 반 동안 증시의 상승세를 타기 굉장히 분위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증시가 올라야지. 그죠? 미국 한국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타격 자체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1월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모멘텀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은 좀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예요. 주식 관련해서는. 왜냐? 오르지 못할 이슈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합의점을 논하지 않는데 돈을 풀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국에서는 이제 추가 부양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월 말까지는 합의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는 부분. 이건 정리하셔야 돼요. 민주당에서 급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블루웨이브 완성 자체를 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연준의 방향이죠. 지금 연준 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딱히 없어요. 국채 금리 오르면은 YCC 정책 꺼내고, 그리고 시장 좀 죽었다 싶으면은 이제 국채 사고, 그죠? 회사채 사고, 뭐 이 정도 내용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준이 엄청난 카드를 아직까지 많이 남아야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6월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 연준 자체가 채권 자체가 매입하는 게 채권 매입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팬데믹 현상에서 증시가 올랐던 거는 국채도 있겠지만 MBS도 있겠지만 이게 회사채라는 거예요, 회사채. 이게 정말 이슈였습니다. 이번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왜 이거는 중요하지 않냐. 원래 하던 거예요, 하던 거. 실제 연준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슈는 달랐어요. 야, 미국 연준에서 이제 회사채를 건드리네. 너무 급하니까,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 PMCCF랑 SMCCF 이거를 집중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연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정리를 한 건데, 지금 PMCCF, SMCCF를 좀 집중을 하면은 이제 재정지원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심한 게 뭐냐면은 이 결과치 자체가요. 종료일이 2020년도 12월 말로 놓여 있는데 PMCCF 아직 $0 매입했어요. $0. 이거 연장하겠죠, 여러분들. 연장합니다. 연장할 가능성 높아요. 그냥 카드를 남겨놓는 거예요. 연장할 가능성 높아요. 이것도 반밖에 매입 안 했어요, 아직. 한도치. 근데 연준이 왜 이런 카드 꺼냐? 혹시 모를 사태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한 집단이죠. 상황 자체가. 이런 예비에 대한 수단 자체를 다 남겨놓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미증시가 내년도에 상승 랠리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까? 하면 연준의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데 최소한 다운그레이드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개시하면요. 개시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만약에 연준, 여러분 외신 속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이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크게. 오래 못 갖고 가요. 중장기적인 주식에 대한 모멘텀 찾으려면요. 미국 연준에서 딱 개시해버렸다. 그때부터 주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6월 이후에 PMCCF 운영한다. 한 달 반 동안 상승 랠리 시고 한국장 못 버텨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때 주식하는 거예요. 백신 관련해서 이슈 당일날 다 죽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런 단발성 이슈에 대해서 혼란을 겪지 말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 이슈를 가지고 주식을 접근을 하면요. 유리한 관점에서 성립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방향 자체는 앞으로 엄청난 카드를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상황 자체가. 자, 그리고 FOMC 관련해갖고 최근 나왔던 내용 자체가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죠. 평균 물가 목표제 나왔었는데 이거는 크게 인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평균 물가 목표제 AIT 관련해서 왜 언급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언급을 했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돈을 풀어요. 시중에. 그럼 뭐가 반영이 올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돈을 풀어버리면.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돈을 풀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려서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올려서 기업 실적 자체를 업시키는 효과 자체를 기대시킬라 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가게 망해버립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그럼 일본 닷컴 버블 사태 있죠. 일본 버블 사태 똑같은 현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나라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갑자기 연준이 이 얘기를 해요. 야,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겠다. 우리가. 왜냐면은 원래 당초 연준에서 2%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평균이란 말을 앞으로 딱 넣어버림으로써 무엇을 지향을 하느냐.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주의예요. 그냥 명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금리 앞으로 안 올릴 테니까 알고 있어.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은 푸는데 금리는 못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돈은 푸는데 금리는 못 올리는 상황이죠. 금리를 올려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돈을 푸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상승을 이끌려고. 그럼 평균이란 마음을 놓음으로써 2%에 대한 수치값 자체가 2.3에서 2.5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여태까지는 반등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표에서 보시면은 연준에선 이미 점도표를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다수가 찍었어요. 일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이거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필요 없어요. 금리 올려요. 그냥. 이해 안 하실 분들은 사실 이해가 힘들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힘들어요. 연준에서 발표한 것 자체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돈을 더 풀겠다는 소리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끌어올리겠다.
다만 금리를 아예 확정적으로 제로 금리를 앞으로 3년간 유지시켜야 되니까 앞에 평균이란 말만 넣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걸 보는 측면 자체는 앞으로 그냥 금리는 확정적으로 23년까지 없을 거네. 이거를 지워버려야 돼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연준 회의에서. 근데 이거 앞으로 이 내용 나오면은 크게 의미 담지 마세요. 다만 이해는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스탠스 자체가 이해가 되니까. 이게 시장에 반영 안 돼요. 근데 이해는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아시겠죠? 자, 페드가 현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 대책은 없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제로금리 이끌었죠.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회사채 매입이라든가 YCC 정책, 일득해 아까 국채 얘기했습니다. 1%, 1.2% 국채금리 10년물 채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드컵 씌울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죠? 그 추가 정책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말까지 연준의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채권에 대한 매입, 한도 기간, 연장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새로운 추가 정책에 대한 제한 자체는 연말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요새 이제 여의도 쪽에서는 좀 그런 말이 많아요. 골디락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안정적인 구간, 이걸 골디락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기업에 대한 이익을 증익하는데 그때까지 골디락스, 금리 상승이 제약이 되므로 금융시장은 골디락스 상황이 발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20이죠. 마지막 20인데 PEPP는 뭐냐면은 팬데믹 긴급 자금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팬데믹. 그러니까 왜 PEPP라는 단어 자체를 붙였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연준은 카드가 있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공식화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2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22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고 할 정책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정책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이번에.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돈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 미국이 상황이 안 좋습니까? 유럽의 상황이 안 좋습니까? 예, 유럽의 상황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22 자체는 정책을 새로 꺼내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반영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코로나 이후로 3월부터 하방권을 들어가는 이유는 유로에 대한 상대적인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정책에 대한 차이 밸런스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새로운 이슈적으로. 22는 기존에 하던 거예요. 22는 앞으로 볼거리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다만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겼는지 지금 할 수 있는 거 PPP 규모 확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인지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까지가 좀 정리한 상황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슈를 좀 정리를 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다양한 소식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연준 나오지, 그죠? 부양책 나오지, 뭐 백신 나오지, 대선 있었지.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12월 말까지 부양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스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부양이에요. 여러분, 부양. 아시겠죠? 연준 카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양 합의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은데 1월 5일 조지아주 관련해갖고 부양 합의점 못 찾을 가능성, 이전까지는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달러 자체가 상방으로 조정 분위기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골드는 당분간 하방권에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여력이 큰 거예요. 이 부분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골드는 오늘 매도 뷰를 주셨고요. 1,880달러 선에서 매도 보시고 아니면 관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3대 지수 본장 개장했습니다. 모두 상승 출발해 줬는데요. 나스닥이 지금은 하락 전환을 홀로 해준 상태입니다. 다우존스가 1% 상승해서 29,80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이 0.6% 상승해서 3,607포인트,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8% 하락해서 11,81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이 모더나 이슈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카니발과 아메리카 항공 같은 항공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대단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상품별로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살펴보시죠. 네, 여전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만나보시죠. 네, 미니 S&P 500 0.65% 상승해서 3,60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17% 하락해서 11,91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여전히 4%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41.7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886.8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0.02% 떨어진 1.183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 하락세 보였다가 본장에서 좀 상승 출발해 주는 듯 보이더니 다시 한번 또 빨간 불을 하락불이 켰는데 나스닥이 좀 힘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현재 0.1% 하락해서 11,921포인트 선물 지수 지나가고 있는데 모더나 발표 이후에 하락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조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더나 발표 떴는데 네. 시장 반영 자체가 굉장히 약하네요. 네, 화이자 약한데. 때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아닐까요? 네,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왜냐면은 사실 이제 백신 관련해 갖고 문제점이 굉장히 발견되기 때문에 그 이슈적으로 부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상용화 되더라도 백신 자체라는 거는 투여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죠. 이제 상용화에 대한 시간 자체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이제 시장 반영에 대한 문제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S&P 지수 자체를 잠시만요. S&P 지수 자체를 잠깐 확인을 하고 나스닥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네, 팻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까먹을 뻔했네요. 네. 자, 나스닥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네. 매도 주셨는데 지금 바로 상승 전환 성공했거든요. 지금 성공은 저 아직 말도 안 했습니다. 한번 뷰 보고 여러분들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항대 자체가 이제 11950에 한번 위치값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매도 관점이 한 자리 성립을 해요. 매도 관점 성립을 하고요. 지금 모더나 관련해 갖고 이제 S&P와 이제 나스닥을 비교해 보면은 S&P가 이제 급등을 이끌었는데 바로 하락 모멘텀 이동형 채널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슈적인 부분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저희 이제 컨택트와 언택트에 대한 차이인데 이제 컨택트, 언택트에 대한 차이점은 이제는 구분하지도 않아요. 백신 관련해서는. 심지어 이제 저점에 대한 이탈 국면까지 S&P 나왔으니까 상황 자체가 완전히 이제 매수세 전환, 매도세 전환, 나스닥, S&P에 대한 구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60분봉의 저항대가 걸리는 구간이 950 위치값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번 판단을 하셔야 돼요. 950. 지금 950 도달했는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950 자리 위치값 확인하고 이제 이탈 관점 신경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락으로 그럼 쏙 터집니다. 지금 이탈 관점 자체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11905입니다. 05 여러분들. 50 저항 맞고 05 이탈 관점. 매도 관점 성립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방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이 자리인 거예요. 시작점이. 아시겠죠? 1105요? 05입니다. 11905입니다. 네. 여러분들 05 이탈 관점 나올 때.
지금 실시간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차트 상황이 굉장히 수급이 꼬이는 거죠. 여러분들.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0550에 대한 저항 체크를 하고 05 이탈이 나와야지 매도적 관점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그냥 관점으로 흘렀다. 이거 자체는 이제 이동식 채널 자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게요. 05 이탈 나오면 아직 매도 관점 성립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웨이팅 구간이고 05 이탈 뒤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따 노란톡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네. 실시간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짧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인지하시고 네. 지금 S&P랑 이제 나스닥을 이제 화이자 때는 구분을 했어요. 화이자 때는. 이제 제가 그때 설명했던 게 백신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언택트 시장에서 컨택트 시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종목의 군이 간쟁이 이제 언택트주가 몰려 있는 이제 나스닥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오늘 부양 관련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자면은 지금 일본 관점 한번 보세요. 일본 관점 여러분들 일본 관점인데 지금 상승 모멘텀을 그리기가 힘든 시기는 부양에 대한 결과값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속보가 없잖아요. 한 번 더 결렬 한 번 돼야지 상호나 하워 그럼 매도세 탁 들어갑니다. 아예 그냥 매도 추세가 나와버려요. 추세가 최근 추이처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예상치 자체는 12월 말까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민주당 급할 게 없다. 1월 5일 이후에 논할 거다. 합의점 밀어붙이는 거 자체를. 민주당에서 2.2조 아니면 안 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양책에 대한 설명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고, 네, 나스닥은 이제 매도뷰 주셨는데 11,905포인트입니다, 여러분. 11,950이 아니라 05 맞으시죠? 네, 05포인트가 이제 매도뷰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챙겨가 보시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일 빠르게 짚어볼게요. 5일이 뭐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개선 때문에 지금 4%대 급등 나오고 있는데 백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힘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41.85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값도 간단하게 좀 제시해 네, 자리 41에 일단 위치값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지금 못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저번에 바이드노믹스 관련해갖고 에너지주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띨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바이드노믹스 시대 오면은 유가는 소외된다. 에너지주 관련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정책상 맞물리는 게 이제 그린 정책, 에너지 전환주 이런 부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는 일정과 같은 막 다시 한번 오펙 감산을 이끌어서 막 70, 80을 돌파하는 이런 연출 자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시간 또 다 됐네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브리핑 재차 드릴 테니까 유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진짜 꼭 읽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일 매수 뷰 주셔서 자리값 여쭤봤는데 41입니다, 여러분들. 40. 딱 41인가요? 네, 지금 40. 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딱 41.00? 네네. 여기까지 한번 눌리면은 매수 진입해 보시는 걸로 전략 세워드리고요.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같은 전략들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체험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 해왕 마스터가 방송 말미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제가 노란톡을 잠궜네요,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잠그시면 12시 이후에 들어오세요. 제가 그때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금융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글로벌 이슈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견해를 드리는데 지금은 분위기에 대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분위기. 왜 분위기냐? 이제 기업 실적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시즌도 아니고.
돈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는 시기인 만큼 이 분위기 자체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리포트 정리하면서 요점 요약하고 시장 분위기 계속적으로 무료 톡방에도 얘기 드리고 이러는데 앞으로 많은 얘기, 좋은 정보, 또 서울경제, 또 애착가는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부터 또 상품별 전략까지 세워주신 해영 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